자, 에어브러쉬의 공기압은 이렇게 손잡이를 눌렀을 때 제 왼손을 이렇게 만져줬을 때 이제 공기가 내 손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페이서를 뿌려볼 건데요. 서페이서는 이제 도료랑 마찬가지로 이제 1대 1.5 비율로 이제 희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약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희석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으로 쓰지 않고 조그맣게 쓰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30ml에다가 도료를 희석하면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조그만한 약병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부품 같은 경우에는 파팅 라인, 게이트 등등 여러가지 개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티슈로 표면에 있는 먼지를 닦아주시거나 이제 물과 칫솔을 사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업이 편할 수 있도록 악어 집게와 이렇게 꼬치를 사용한 이렇게 집게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부품을 잡아주시면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료는 이렇게 잘 흔들어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도료 컵에다가 잘 넣어주도록 합니다. 에어브러쉬를 움직이다가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담겠습니다. 부품에 서페이서를 뿌릴 때는 촉촉하게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안쪽에도 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바깥쪽에만 뿌려주면은 안쪽 보이는 안쪽이 보였을 때 안쪽에도 도색이 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바깥쪽에만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여기 안쪽에 그 도색이 안 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도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도 도색을 이렇게 해 주셔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도색은 큰 부품부터 이렇게 도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뿌려주세요. 얇게 여러 번 뿌리면은 한 면을 칠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한쪽이 반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렇게 칠해주는 게 도료가 뭉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핀셋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 묻는 먼지나 이물질을 혹시나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떼어내 준 다음에 다시 서페이서로 뿌려주시면은 깔끔한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큰 부품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 도료를 뿌릴 때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제 스프레이 부스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부분 앞에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서 뿌리면은 도료가 이게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공기를 흡수하는 구멍 바로 앞에서 도료를 이렇게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에 생기는 먼지 같은 거는 핀셋으로 떼주시고 다시 서페이스. 자, 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 앞에 바늘을 보호하는 크라운이라는 부분에 이제 도료가 고여가지고 그 도료가 균일하게 나가지 못하고 크게 덩어리채로 나가버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뭉친 도료를 닦아주도록 합니다. 네, 뭉친 도료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좀 더 청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라카 신너를 면봉에 붙여서 이렇게 뭉친 도료를 닦아주시면은 이렇게 도료가 뭉치거나 튀기는 그런 현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에어브러쉬를 쓰든 간에 이제 오래 사용하면 생기는 현상이로 네,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어브러쉬 작업에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뒤에 트리거를 당기는 크기에 따라서 이 도료의 분사량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트리거를 조금만 당기면은 이렇게 연하게 도색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트리거를 뒤로 많이 당기면은 도료가 많이 나와서 진하게 도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프레스 기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버코팅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명암 도색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급 기술을 이제 연마하는 것이 에어브러쉬의 특징이고 또 이제 기술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살포할 때는 뒤로 많이 제껴주고, 살짝 살포하려면은 트리거를 조금만 당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도색해 주실 때는 얇게 여러 번, 그리고 에어브러쉬는 웬만하면은 자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어브러쉬는 가만히 놔두고 부품을 움직여서 뿌려주세요. 얇게 여러 번.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의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도 생각을 해서 부품을 도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부분만 생각해서 도색을 하게 되면은 위나 아래에서 봤을 때 요 접합선 부분에 이제 도색이 안 된 부분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접합선 부분에도 이렇게 도색을 해 주셔야 나중에 완성했을 때 이 접합선 부분이 이제 적나라하게 도색이 안 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오목한 부분을 도색할 때는 직선으로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45도 사선으로 이제 살살살살 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네. 직선으로 때리면은 도료가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도색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도료가 이제 떡지지 않고 균일하게 도색을 하려면은 이제 오목한 부분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살살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이제 버니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하죠. 네. 안쪽을 네, 회색으로 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에나멜을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카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도색을 했는데요. 이 안쪽에도 똑같이 도색을 해줬습니다. 이 안쪽에서도 똑같이 도색을 해줬는데
원래 건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안쪽에 이제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원래 설정보다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안쪽에는 이제 그림자가 져야 되지만 이게 그림자가 효과적으로 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매우 어색할 수 있는데요. 안쪽에다가 이제 부분 도색을 따로 해줘가지고 이게 안쪽에는 뭔가 다른 장갑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림자가 진 표현을 이제 부분 도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나멜 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어브러쉬에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희석을 하는데요. 라카 같은 경우에는 1대 1.5 비율로 희석을 하지만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1대 0.5 비율로 희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도료의 특성상 이렇게 좀 더 진하게 희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충분히 흔든 다음에 에어브러쉬에 넣어주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도료를 조금씩 분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요게 건조가 되면은 이제 면봉에다가 이렇게 에나멜 신너를 묻혀서 이 에나멜만 이제 닦아내면 돼요. 이게 닦아내는 작업을 이제 워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워싱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목진 부분에 이제 도색을 하는 법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선으로 살살살살 해주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도료를 직선으로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 도료를 직선으로 해주면은 오히려 도료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작업하기가 안 좋습니다. 네, 직선으로 때려 넣으면은 도료가 튀어나와가지고 도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 사이드 스커트 장갑의 부분 도색을 할 예정인데요. 요 안쪽에 그 보시면은 이제 거의 모든 건프라가 이 요철이 있어요. 이 요철이 있어가지고 안에도 이 장갑이 하나 더 덧대어진 느낌이란 걸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철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에나멜을 이제 뿌려준 다음 그 장갑 테두리를 이제 에나멜 신너를 묻힌 면봉으로 이제 워싱 작업, 닦아내는 작업을 해주면은 이제 그 안쪽에도 다른 색의 장갑이 덧대어져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부분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살살살살 에나멜로 부분 도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 테두리를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주시면은 부분 도색이 끝나게 됩니다.